최근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탄생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망원경과 비교하면 우수하기 때문에 축하할 만한 생일이죠. 유럽 우주국과 캐나다 우주국의 참여로 나사가 개발한 제임스 웹 망원경은 발사 당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망원경이었습니다. 제임스 웹은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망원경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2022년 7월 첫 이미지가 공개된 후 제임스 웹은 다른 망원경보다 더 인상적인 이미지를 공개하여 천문학자들이 아름다운 발견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록적인 망원경의 발견에 따라 우주로 아찔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주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성하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맞아요. 망원경 작업은 198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발사 날짜가 2013년으로 정해졌을 때 2011년에 모든 것이 거의 취소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 망원경의 설계가 파라오 시대의 예산 초과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제조 비용은 마침내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의 설계에 자신의 모든 경력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무게가 6톤이 넘고 열 차폐막이 테니스 코트 크기라는 것을 알면 이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과학과 천문학에 다행히도 이 망원경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고 2021년 12월 25일 프랑스 영기아나의 쿠르 기지에서 아리안 5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구에서 태양 반대편에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점을 중심으로 한 궤도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우주에서 망원경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망원경의 발사는 다소 섬세했습니다. 직경 5m에 달하는 아리안 로켓의 노즈콘에 들어가기 위해 망원경을 접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메인 미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선쉴드는 접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임스 웹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이 저절로 펼쳐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 허블이 여러 차례 우주 임무를 수행하며 수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임무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웹 임무는 5년으로 설정되었지만 에너지 보유량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동안은 L2 지점에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원경이 임무를 완수할 때쯤이면 멋진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흥미로운 점은 적외선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 행성, 은하의 적외선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지구의 대기가 적외선의 일부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는 적외선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1983년 나사가 궤도에 올린
IRAS 적외선 망원경이 그 선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설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적외선 관측에 최적화된 강력한 망원경을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출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임무 기간 동안 빅뱅 직후에 나타난 최초의 은하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은하의 다양성을 관찰하고 그 형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외계 행성과 그 대기를 연구하여 외계 생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습니다. 또한 은하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 궁수자리 A를 관측하여 2022년 5월 망원경 배열로 생성된 이미지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설계 프로젝트는 1990년 4월 24일에 발사된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허블은 주로 가시광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제임스 웹의 4가지 과학 장비는 특히 적외선을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먼 은하인 지구에서 134억 년 광년 떨어진 GNT11은 은하를 식별하는 허블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하가 멀어질수록 망원경에 더 붉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태가 없는 붉은 반점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색 편의 현상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광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체가 우리에게 가까울수록 괭파가 더 많이 압축되므로 짧은 광파가 파란색이므로 푸르스름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물체가 멀어질수록 광파는 더 많이 확장됩니다. 가장 긴 과시파장은 빨간색입니다. 허블에 탑재된 장비는 이러한 적외선의 일부를 구분할 수 있지만 빅뱅 후 5억 년이 지나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웹은 적외선 범위, 즉 과거를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임스 웹의 관측은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허블과 달리 자외선이나 전체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0.6에서 28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을 연구합니다. 아주 오래된 은하의 빛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3000배 더 먼 궤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적외선에서 열을 방출하는 모든 물체를 관측하는데 제임스 웹이 자체 복사나 지구, 태양, 심지어 달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간단한 이유 때문에 라그랑주 점 주위에 궤도에 배치되었습니다. 지구와 태양을 향하는 망원경의 측면은 태양 차폐막 없이도 11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 궤도의 위치 덕분에 약 영하 240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선실드가 자외선 차단제였다면 보호개수가 1000만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외선에서는 무엇을 관찰하려고 할까요? 천문학자들은 무엇보다도 빅뱅 이후 최초의 별과 최초의 은하가 형성되는 과정, 은하의 진화를 지배하는 과정, 초질량 블랙홀의 기원과 구성, 외계 행성의 대기 구성 등 우주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임스 웹은 그 자체로 진정한 기술적 위협입니다.
수신된 빛을 집중시키는 직경 6.5m의 거대한 거울과 이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3개의 이미저와 분광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측정 장비들은 작동을 위해 낮은 주변 온도가 필요하며 테니스 코트 크기의 거대한 차양막으로 보호됩니다. 망원경은 초당 1km의 속도로 라그랑주 점 주위를 이동하며 6개월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움직임과 함께 365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발사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이미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처음으로 매우 먼 은하와 별의 성운 이미지를 전례 없는 화질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목성과 해왕성 등 태양계 행성의 전례 없는 이미지도 제공했는데 이토록 정밀하게 촬영된 적은 없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은 기술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미지는 적외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천문학자들이 일반 대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색을 입혔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고 싶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첫 번째 이미지가 2022년 7월 12일에 공개되었습니다. 46억 년 전에 은하단 SMSCS 0723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나사가 현재까지 가장 깊고 선명한 먼 우주의 적외선 이미지라고 설명한 이 이미지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에 플랑크 위성이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광자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촬영한 이후 가장 깊은 이미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제임스 웹 이미지로 돌아가서 SMACS 0723은 지구에서 4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형 은하단입니다. 사진에 찍힌 영역은 실제로 모래알보다 크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이미지 정밀도도 인상적이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 즉 중력 렌즈 효과도 잘 보여줍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질량에 의해 빛이 굴절되는 현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관측자와 멀리 떨어진 광원 사이에 매우 거대한 천체가 있을 때 중력 렌즈는 그 근처를 통과하는 광선을 굴절시켜 관측자가 수신하는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렌즈 효과로 인해 19개의 은하 중 14개는 이미지에서 3배, 2개는 4배, 1개는 5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제임스 웹 이미지는 허블이 제공한 어떤 이미지보다 더 선명하고 상세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먼 은하 내의 성단이 나의 질량을 측정하여 우주의 봄날, 즉 은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합쳐지면서 아직 더 큰 나선으로 확장되지 않았던 먼 과거에 존재했던 은하의 더 정확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딥필드 이미지 이후에도 망원경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웹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외계 행성 말벌 39b에 관한 것입니다. 이 행성의 망원경이 전송한 데이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외계 행성의 대기에 대한 가장 상세한 분석일 뿐만 아니라 CO2가 검출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천여자리 별자리에서 7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말벌자리 39b는
토성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목성의 4분의 1 질량인 뜨거운 가스 행성입니다. 수성보다 태양에 훨씬 더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이 태양 앞을 지나갈 때 별의 빛이 대기를 통과하여 과학자들이 스펙트럼과 화학 성분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태양계 밖에서는 처음으로 이산화탄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자가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면 말벌 39b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행성은 기체 행성이며 온도가 870도가 넘습니다. 이 발견이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유는 태양계 이외의 다른 행성, 특히 지구와 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암석 외계 행성에서 CO2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은 말벌 39b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SO2도 감지했습니다. 이 분자가 검출된 최초의 외계 행성입니다. 결정적으로 와스프 39b는 모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O2는 별이 보낸 고에너지 광자에 의해 생성된 화학 반응, 즉 지구에서와 같은 광화학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광화학은 광합성에 관여합니다. 제임스 웹은 이 외계 행성의 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대기의 구름이 균일하게 덮여 있지 않고 조각조각 떨어져 있으며 대기에는 메탄이나 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신 나트륨과 칼륨,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측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지배하는 화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 진화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별의 형성과 진화 모델을 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제임스 웹 망원경은 카리나 성운의 이미지도 전송했습니다. 컬러 사진에서는 반짝이는 별들로 얼룩진 산과 계곡의 풍경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카리나 성운의 젊은 별 형성 지역으로 NGC 3324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성운은 허블이 이미 촬영한 적이 있지만 이미지의 정확도가 훨씬 떨어졌습니다. 성운은 가스와 먼지로 이뤄진 성간 구름입니다. 성운을 구성하는 가스로부터 빛을 방출하거나 별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밝습니다. 그러나 조명을 받지 않은 어두운 성운도 있습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성운이라는 용어는 확산되어 보이는 천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일부 천체가 관측 장비 때문에 확산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성운이라는 용어는 성간 매질에서 특히 가스나 성간 먼지가 풍부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성운은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 형성되며 이 폭발로 인해 파편이 우주로 투사됩니다. 이 파편은 가스와 먼지 구름인 성운을 형성합니다. 카리나 성운은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반구의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성운에서는 별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별들의 볼광 같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나사는 제임스 웹이 촬영한 이미지에서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어린 별을 분석하면 천문학자들이 태양과 같은 별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의 정밀도 덕분에 별이 나타나기 전에 먼지 원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운은 별의 탄생에 도움이 되는데 중력의 영향으로 가스와 먼지가 모여 공을 형성합니다. 이 공 안의 가스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며 열을 증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핵 반응이 일어나 가스 공이 별이 됩니다. (2022년 9월 12일)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성운인 오리온 성운의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메시의 42 또는 M42라고도 불립니다. 지구에서 약 1350광년 떨어진 은하수에 위치한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망원경이나 굴절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쌍안경으로 성운의 가장 밝은 부분인 사다리꼴 성단을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채색한 사진에서 우리는 성운 내부에 있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오리온 막대를 매우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오리온 막대 바로 앞에 있는 가장 밝은 두 개의 별은 사다리꼴 성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별들은 30만 년 전에 오리온 성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별들은 뜨겁고 거대하며 강렬한 자외선이 주변 경관 전체를 파괴하고 형성하여 오리온 막대를 천천히 침식하고 밀도가 낮은 필라멘트를 휩쓸어 버립니다. 제임스 웹 이전에 허블이 찍은 사진에서 우린 사다리꼴 성단의 가장 밝은 별들이 성운에 거대한 구멍을 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은 적외선을 관측하기 때문에 성운을 가리는 먼지층을 통해 볼 수 있어 더 정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또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40배 크기의 원시 행성 원반을 가진 별의 고치를 보여줍니다. 45억 년 전 우리 태양과 행성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조건과 유사합니다. 오리온 성운의 모습은 카리나 성운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태양계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주가 지금의 절반 나이였을 때 가장 많은 은하가 오리온 성운과 유사한 성운을 포함하는 별 폭발 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6일 나사가 공개한 또 다른 성운 이미지는 지구에서 16만 천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운 외소 은하에 있는 30도라두스로도 알려진 타란툴라 성운을 촬영한 것입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우리 은하에서 멀지 않은 전체 은하 그룹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빛나는 별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가장 뜨겁고 거대한 별이 있는 곳입니다. 우주의 이 지역에서는 별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탄생합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천문학자들에게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 성운의 화학 성분은 우주가 수십억 년 밖에 되지 않았을 때 별이 생성되던 절정기에 관측할 수 있었던 거대한 별 형성 영역의 화학 성분과 유사합니다. 제임스 웹이 촬영한 사진에는 근적외선 카메라인 니르캠 덕분에 이전에서 볼 수 없었던 수천 개의 젊은 별이 보입니다. 네, 허블은 이미 이 성운의 사진을 찍었지만 먼지에 가려진 이 별들은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지 중앙에서 성운의 구멍과 파란색으로 깜빡이는 거대한 젊은 별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에너지로 가득 찬 별들의 숨결에 의해 형성되며 따라서 수만 년 전에 태어난 물질을 밀어냅니다. 젊은 별들의 성단 주변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먼지 영역은 형성 중인 원시별을 숨깁니다. 카리나 성운과 오리온 성운의 이미지로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는 천문학자들이 별이 형성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관측할 성운 이미지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7월 12일에 공개된 NGC 3132에 또는 콜드웰 74라고 불리는 남방고리 행성 성운입니다. 행성 성운은 천문학자들이 한때 행성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행성 성운은 거대한 별이 수명이 다해 불안정해져
상층을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생성된 거대한 가스 구름입니다. 행성 성운은 5,000년 또는 그 이하로 흩어집니다. 태양과 같은 외소성의 평균 수명이 100억 년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입니다. 행성 성운을 관측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은하에만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500개 이상의 행성 성운을 알고 있습니다. 남반구 행성 성운은 지구에서 약 2,500광년 떨어진 베일자리 성자에 있습니다. 제임스 웹 이미지의 놀라운 정밀도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행성 성운에 하나의 죽어가는 별이 아니라 2개의 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문제의 별은 쌍성계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별은 백색 외성이 된 성운의 중심부에 있는 죽어가는 별보다 더 밝기 때문에 가스와 먼지를 비대칭 패턴으로 형성하여 성운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번째 별입니다. 두 번째 별도 먼지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죽어서 행성 성운을 형성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성운 속에 성운을 보여주는 제임스 웹의 사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별은 아직 수백만 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 현상을 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질의 호, 먼지의 베일, 별이 형성되는 동안 방출되는 촉수 등 인상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니르켐의 이미지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여러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별의 탄생과 외계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빅뱅 직후에 나타난 최초의 은하, 즉 최초의 은하의 빛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최초의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은하의 형성과 진화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길 희망합니다. 이 임무는 허블이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웹은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은하를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꺼운 먼지 구름 뒤에 숨어 허블에 포착된 은하와 다른 천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임스 웹에는 4가지 과학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대는 근적외선을 관측할 수 있고 다른 한 대는 중적외선을 관측할 수 있는 분광기입니다. 미리 분광기는 다른 기기와 상호 보완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기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제임스 웹 디자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에는 이러한 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근적외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은하를 찾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주가 최초의 별들과 함께 어둠에서 깨어나던 초기 우주의 아주 먼 시기인 우주의 새벽에 대해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뱅은 약 137억 년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후 우주가 냉각되는 긴 암흑기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약 1억 년 후 중력의 영향으로 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응축되어 최초의 별이 형성되고 차례로 최초의 은하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어떨까요? 이러한 우주의 진화의 기원에 있는 물리적 과정은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우리 세계의 기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해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제임스 웹이 보고한 이미지와 데이터는 천문학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측은 최초의 은하에 대해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했습니다. 이미 제임스 웹 데이터의 정보는 최초의 은하가 예상보다 일찍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은하들은 천문학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밝게 보입니다. 네, 천문학자들의 모델은 은하가 우주 역사 초기에 그렇게 빛나고 특히 은하가 그렇게 많을 것이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모델에 따르면 제임스 웹이 발견한 것과 같은 광도와 질량을 가진 은하를 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우주 탐사를 해야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에 대해 항상 매우 혼란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을 통해 최초의 은하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매우 평온했습니다. 은하 형성에 대한 현재의 이해에 도전하는 관측 결과입니다. 현재 모델은 제임스 웹을 통해 관측된 것과 약간 다릅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기원에 암흑 물질 후광이 형성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후광은 정상적인 물질, 즉 수소가스를 축적하여 응축된 1세대 별과 은하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델은 그렇게 많은 은하가 그렇게 빨리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오래된 은하 중 몇몇 은하가 특히 밝게 보이는데 이들은 빅뱅 이후 4억 5천만 년과 3억 5천만 년 전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미 관측된 가장 오래된 은하입니다. 지구에서 3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이드 GS G130은 빅뱅 후 2억 년이 조금 넘은 시기의 은하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은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빅뱅 후 4억 년 후에 나타난 GNG11이 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가장 오래된 은하의 기록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138억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데스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빛의 이동거리는 136억 년으로 우리는 빅뱅 후 2억 년 전의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실제 거리는 336억 광년입니다. 이 우주의 팽창은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자데스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측된 다른 원시 은하들은 첫 번째 은하로부터 1억 년 이내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보다 작은 이 은하들은 가스를 매우 빠르게 별 모양으로 변화시킵니다. 천문학자들에게는 큰 수수께끼입니다. 거대해 보이는 이 고대 은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별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모델에 따르면 빅뱅 이후 1억 년 후에야 형성되기 시작했어야 합니다. 또는 이 은하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지구에서 관측하는 별들과는 다른 소위 인구 3별들의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최초의 별들은 아직 이론에 머물러 있으며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제임스 웹이 밝혀낸 또 다른 사실은 고대 은하가 허블의 이미지가 시사하는 것과 달리 불규칙한 모양의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와 같은 웅장한 나선형 은하라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별의 형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원시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금속이 100배나 덜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적외선 스펙 측정은 이 은하들이 아직 진화 초기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속은 별에 의해 위조됩니다. 관측된 가장 먼 은하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발견한 글래스 G13이 있습니다. 글래스 G13의 적색 편의를 측정한 결과 지구에서 약 134억 광년에서 135억 광년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구에서 관측하면 빅뱅 후 약 3억 년에서 4억 년 전의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광학에 의한 적색 편이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은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글래스 G13은 원은하, 즉
매우 강한 별 형성이 특징인 은하입니다. 이건 약 3260광년의 크기와 약 10억 태양 질량의 작고 상대적으로 낮은 질량입니다. 클래스 G13은 제임스 웹의 근적외선 망원경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가장 희미한 빛을 포착하기 위해 긴 노출 시간으로 촬영한 더 넓은 이미지인 딥필드를 통해 이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미지가 변환되었습니다. 가시 스펙트럼에 변환하면 중앙이 흰색인 다소 흐릿한 빨간색 원형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빅뱅 직후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은하가 존재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클래스 G13을 발견한 팀원 중에는 초확산 은하의 수수께끼를 연구한 피터 벤 도컴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는 초확산 은하의 형성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별의 존재는 특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임스 피블스가 이론한 암흑 물질에서 은하가 탄생한다는 이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피터 간 도컴에 따르면 클래스 G13이 관측될 당시 우주는 현재 나이의 2.5%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연구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거대한 은하 형성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은하에 대해 말하자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유령 은하란 별명을 가진 M74 또는 메시의 74 은하를 관측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표면 밝기가 낮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M74는 지구에서 3200만 광년 떨어진 물고기 자리 별자리에 있는 위대한 디자인의 나선형 은하입니다. 즉, 불규칙한 구조를 가진 다른 나선 은하와 달리 눈에 띄고 잘 정의된 나선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제임스 웹이 아니라 1780년 프랑스 천문학자 피에르 메시앙이 발견했고 이후 샤를 메시에가 관측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허블은 이미 이 은하를 촬영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지만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 주디 슈미트가 재구성하여 2022년 8월 30일에 공개한 제임스 웹의 이미지가 더 정확합니다. 제임스 웹은 가스와 먼지의 간섭을 뚫고 은하에게 놀랍도록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필라멘트가 있는 M74의 나선형 팔이 은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지역에는 가스가 부족합니다. 특히 밝은 영역은 별이 형성되는 영역으로 HII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안에 포함된 젊은 뜨거운 별의 자외선에 의해 밝게 만들어진 거대한 수소가스 구름입니다. 한 이미지에서 다양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별은 중앙의 붉은 별, 가장 어린 별은 나선형 팔의 푸른 별, 형성 중인 별은 HII 영역의 붉은 거품입니다. 인상적이죠? 이건 천문학자들이 별과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또한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선명하고 정밀하게 관측된 적이 없는 은하, 즉 전차 바퀴 은하의 인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남반구 조각가 자리에서 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은하는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임스 웹의 미리 망원경과 니르켐 망원경의 관측 자료를 결합한 합성 이미지를 통해 이 은하의 형성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화에 대한 예측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가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형 은하로 시작하여
더 작은 다른 은하와 고속으로 충돌하여 이상한 모양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돌은 약 4억 년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충돌의 중심에는 조약돌이 물에 떨어졌을 때 생기는 동심원의 파문과 비슷한 두 개의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중앙의 첫 번째 고리는 매우 밝아서 허블의 이미지에는 가스와 먼지 구름에 가려져 있던 끓는 성단을 드러냅니다. 바깥쪽의 두 번째 고리는 4억 4천만 년 동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고리는 팽창하는 주변의 기체와 충돌하여 물질을 격렬하게 압축함으로써 별 형성을 촉발합니다. 제임스 웹의 이미지의 놀라운 정밀도 덕분에 우리는 수십억 광년에 걸쳐 흩어져 있는 배경의 다른 은하들의 세부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촬영한 첫 번째 이미지 중 하나는 페가수스 자리에 위치한 5개의 은하로 이뤄진 스테판의 오중주로 1877년 마르세유 천문대의 망원경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하단에서는 5개 중 4개만 중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째이자 가장 밝은 은하인 NGC 7320은 관측 지점에서 다른 4개의 은하 전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은하와 가깝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 은하는 지구에서 4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반면 나머지 4개의 은하인 NGC 7317, NGC 7318A, NGC 7318B, 그리고 NGC 7319는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1000개의 서로 다른 그래픽 파일을 병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테판의 오중주 중 가장 상세한 이미지입니다. 스테판의 오중주단과 관련된 4개의 은하 중 NGC 7319는 천문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은하입니다. 이 은하에는 태양의 400억 배에 해당하는 광속 에너지를 가진 활성 은하액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태양 질량 2400만 질량의 초대질량 블랙홀로부터 나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 있는 SRGA 블랙홀은 태양 질량이 400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제임스 웹의 미리 망원경의 중분해능 분광기를 통해 NGC 7319의 중심 블랙홀 근처 가스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우린 블랙홀의 저장소, 즉 부착 원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가스 저장소에서 가스가 더 차갑고 밀도가 높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우린 은하 중심부의 빛을 흡수하는 다량의 분자수소와 규산염 먼지를 발견합니다. 이 규산염 먼지는 해변 모래와 비슷한 조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래 알갱이보다 훨씬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 근처 영역에서 가스는 뜨겁고 이온화되어 철, 아르곤, 네온, 황, 그리고 산소와 같은 원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블랙홀 주변의 플라즈마 흐름의 특성과 기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천문학자에게 흥미로운 정보입니다. 스테판 오중주 이미지의 정밀도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은하 간 융합과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대중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이미지 중 하나는 창조의 기둥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회색 음영으로 이뤄진 이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기둥은 1995년 허블 이미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약 6,5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의 중심부에 있는 별을 형성하는 영역입니다. 독수리 성운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생산적인 별 형성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제임스 웹의 적외선 망원경은 가스와 먼지 구름을 뚫고 별과 가스가 먼지 배의 매우 밀집된 영역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웹의 이미지에서는 허블 이미지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점으로 보이는 별은 불과 수십만 년밖에 되지 않는 아기별이며 먼지와 가스 구름에서 볼 수 있는 붉은 줄무늬는 나중에 별이 될 초기 가스공입니다. 미리 망원경이 포착한 또 다른 이미지는 파괴의 기둥이라고도 불리는 이 창조의 기둥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대한 먼지 기둥의 모양은 젊은 거대 별의 지속적인 자외선 복사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먼지 기둥은 상대적으로 빨리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장비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우리는 더 밝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기는 5.6에서 25.5 미크론 사이의 파장에만 민감하며 별은 이 파장에서 거의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미리 이미지에서는 가스와 먼지, 그리고 가스와 먼지 고치에 쌓여 있는 일부 어린 별들만 보입니다. 또한 이미지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더 이상 고치에 쌓여 있지 않는 일부 별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와 과학자들은 창조의 기둥에 대한 더 정밀한 이미지를 통해 별 형성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목성, 위성, 고리, 오로라의 아름다운 이미지도 촬영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모든 행성의 2.5배를 삼킬 수 있는 이 거대한 행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정밀한 이미지들입니다. 이 인상적인 이미지는 제임스 웹 근적외선 카메라 니르캠의 데이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특히 대중을 위해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가장 긴 파장에 해당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가장 짧은 파장에 해당합니다. 목성의 북극과 남극 주변의 안개는 노란색과 녹색으로 채색되었습니다. 붉은 필터를 적용하여 오로라와 목성의 낮은 구름에 반사된 빛을 드러냈으며 파란색 필터는 더 깊은 주 구름에 반사된 빛을 나타냅니다. 목성의 오로라는 태양의 자기장에 반응하는 하전 입자로 만들어집니다. 즉, 이 하전 입자는 대기의 원자와 분자에 영향을 미쳐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자기권에서 나오는 하전 입자를 극지방으로 유도합니다. 목성의 오로라는 지구의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와는 달리 영구적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강한 오로라는 달 2호에서 물질이 투사되어 생성됩니다. 달이 유황과 산소의 전자와 이온은 목성의 자기장에 의해 운반되어 행성과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천천히 빠져나가기 전에 2호의 궤도에 축적되어 파동, 전류, 자기 재결합을 일으켜 오로라를 생성합니다. 2021년 8월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오로라가 행성 전체에 열을 공급하는 라디에이터와 같다고 합니다. 목성의 고리는 사진에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그들은 행성보다 100만 배 덜 밝습니다. 목성 표면의 바람과 폭풍도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그레이트 레드 스팟은 실제로 지구를 전체를 감쌀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폭풍입니다. 네, 인상적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목성 대기에 있는 이 거대한 안티사이클론은 폭이 15,000km, 길이가 거의 12,000km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그 크기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레이트 레드 스팟은 1665년에 발견되었으니 35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붉은색이었지만 수년에 걸쳐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목성의 79개 위성 중 2개의 위성인 아말테아와 아드라스테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매우 작아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태양계에서 제임스 웹이 30년 만에 해왕성 고리에 가장 숨막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1989년 8월
보이저 2호 우주선이 해왕성을 지나간 이후 이렇게 선명한 해왕성 고리의 이미지를 본 건 처음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촬영한 얼음 거인의 인상적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해왕성의 고리를 적외선으로 관찰할 수 있는 최초의 사진이기 때문에 획기적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해왕성이 파란색이 아니라 흰색, 회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왕성은 대기 중의 메탄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관찰할 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허블 사진에서 해왕성이 파란색인 이유입니다. 반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근적외선 영역에서 촬영한 이미지에는 흰색,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왕성의 고리와 그 흥미로운 색 외에도 이미지에는 다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해왕성의 극 중 하나에서 나사가 이상한 빛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해왕성의 14개 위성 중 7개를 촬영했는데 그중 트리톤은 이미지에서 작은 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성입니다. 네, 놀랍게도 트리톤 달은 외소행성 명왕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이미지에서는 매우 잘 보이는데 특히 질소 얼음 표면에 햇빛이 반사되어 해왕성만큼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리톤은 태양에 닿는 빛의 70%를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에서 갈라테아, 나이아드, 탈라사, 라리사, 프로테우스, 데스피나 위성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이미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에서 우리보다 30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환경은 매우 어둡습니다. 또한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을 탐사하고 이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된 우주 탐사는 1989년 미국 탐사선 보이저 2호가 수행한 단 한 차례뿐입니다. 이 임무를 통해 해왕성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5일 허블이 발견한 폭풍일 수도 있지만 기묘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이상한 암흑점 등 해왕성에는 아직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해왕성이 위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사는 회피의 춤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피하는 작은 위성 나이아드와 탈라사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두 위성, 특히 나이아드는 공전 궤도가 이상하지만 궤도 공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문학자들이 해왕성 중심부에 다이아몬드가 쏟아질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의 다음 발견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임스 웹의 인상적인 발견으로 그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2022년 9월 2일 태양계 밖 중적외선 영역에 위치한 외계 행성의 첫 번째 직접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가스 거성인 외계 행성 HIP 65426b입니다. 특히 대기 온도가 1400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목성 질량의 6배에서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원경의 데이터는 천문학자들이 나중에 이 추정치를 구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성 규모로 볼 때 1500만 년에서 2000만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교를 위해 지구는 45억 년이 되었습니다. HIP 65426b는 항성에서 90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HIP 65426b의 이미지는 인근 행성계의 직접 관측에 전용하는 ERS-1387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최근에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41광년 떨어진 곳의 암석 외계 행성인 LHS-475b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대기가 있을 수 있고 지름이 지구의 99%에 달하는 등 지구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지구보다 거의 따뜻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수백 도 더 따뜻하기 때문에 지구보다 금성에 더 가깝습니다. 네, LH475b는 항성 LH475와 매우 가까워서 한 바퀴 도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별은 적색 외성이므로 태양보다 2배나 차갑지만 제임스 웹의 데이터는 여전히 매우 높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현재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LH475b에는 대기가 없거나 100%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광학 분석으로 보면 대기가 없는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대기는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분광학적 수치에서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제임스 웹은 또 다른 망원경인 TES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발사된 이 망원경은 하늘을 스캔하여 멀리 떨어진 태양의 밝기를 측정하는 4개의 광시야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여 행성이 그 궤도를 돌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이 외계 행성의 존재를 가설로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제임스 웹은 통과 방법, 즉 별 앞을 지나가는 LHS-475b의 통과를 관찰하여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이 어떻게 1년 동안 제임스 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제임스 웹의 관측 시간이 너무 귀중하고 시야가 너무 작아서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하늘의 한 부분에 너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어 행성이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우리는 별의 광도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며 이는 이미 행성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3년 여름의 추가 관측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 작은 바위 덩어리에 대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이 대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임스 웹이 LHS-475b를 발견한 것은 망원경이 지구와 비슷한 다른 암석 행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희망적인 일입니다. 2022년 11월에 공개된 제임스 웹의 이 사진은 황소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프로토스타 L1527의 형성을 보여줍니다. 약 10만 년이 된 이 젊은 별이 방출하는 빛은 모래시계 모양을 하고 있어 이 현상에 우주 모래시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모래시계는 형성별에 물질이 방출되어 형성되는데 이 물질이 원시별에서 멀어지면서 주변 물질과 충돌하여 구멍이 생깁니다. 우주 모래시계의 중앙에서 우린 원시 행성 원반, 회전하는 가스 원반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원시별에 물질을 공급합니다. 이미지에서 이 원반은 별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수평 막대를 형성합니다. 나사와 ESA에 따르면 L1527의 이 이미지는 우리 태양과 태양계가 초기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알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L1527은 별 형성의 가장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열핵 융합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모델 덕분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며 L1527의 관측을 통해 어린 별이 질량은 얻고 압축되며 핵 융합이 시작될 때까지 핵의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별이 태어날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주요 발견을 둘러봤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미지를 통해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은하의 탄생과 별의 형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자세히 관찰하고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2023년 프로그램은 이미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망원경은 카이퍼 벨트의 천체에 주목할 것입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로 30에서 55 천문 단위로 뻗어 있는 태양계의 고리 모양 영역입니다. 소행성 때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20배 더 넓고 20배에서 200배 더 거대합니다. 소행성 때는 외소행성인 명왕성과 하우메아를 포함하여 태양계 형성의 잔해인 얼음으로 이뤄진 천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목표는 특히 그곳에서 반사되는 태양 광선을 분석하여 이러한 천체의 대기 구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은하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 궁수자리 A와 아이리스 성운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아이리스 성운 또는 NGC 7023은 지구에서 1300광년 떨어진 세페우스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성운은 먼지 구름인 반사 성운이라고 불리며 하나 이상의 가까운 별의 빛을 반사합니다. 반사 성운은 종종 별이 형성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의 영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이 성운에서 이상한 현상, 즉 거대한 플로렌 분자, 60개의 탄소 원자 사슬의 형성을 발견했으며 이는 그러한 매체에 매우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이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반대로 새로운 가설을 제출하는 사람들 사이에 과학계를 나누는 유명한 논쟁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건 은하의 기원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중력과 역학 법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믿는 몬드 이론 지지자들의 경우입니다. 몬드 이론 또는 수정된 뉴턴 역학 이론은 1980년대 이스라엘 물리학자 모르데아이 밀그롬이 도입한 암흑물질 개념의 대안으로 현재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스테이시 맥거프가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제임스 웹이 발견한 오래된 은하들이 왜 그렇게 빨리 형성되었는지 표준 우주론 모델로는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후계자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로마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차기 망원경은 주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연구에 전념할 것이며 2027년까지 제임스 웹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9일 나사는 로마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을 미래의 대형 천문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천문대는 거주 가능한 세계 천문대라는 잠정적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형 천문대에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을 볼 수 있는 6에서 8m의 거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천문대는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과 잠재적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임무는 지구와 가장 유사한 외계 행성 25개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하계의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천문대의 망원경은 제임스 웹 망원경과 공통적인 측정 없이 매우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문학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망원경인 제임스 웹 망원경의 발견의 중심부에서 이 특별한 여정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과학자, 대중 모두 제임스 웹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데이터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많은 발견이 이뤄졌으니까요. 이 망원경은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론만으론 존재하는 많은 물체와 현상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천문학자들을 매료시키는 외계 생명체 탐사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외계 행성 탐지와 대기 분석 등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임스 웹은 마침내 우주의 형성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망원경은 빅뱅 이후 1억 년 후에 나타난 천체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언젠가는 우주의 첫 순간에 대한 위대한 신비를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